으로 제240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회부됨에 따라 이를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문화국소 간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국제문화국장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문화국장 김재일입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28호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평택시 내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 주둔미군의 70%가 상주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미군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기에 조례 제정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주한미군과 관련한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들께 보다 실질적인 행정 지원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3조 3항에 보면
시장은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의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사고 전입니까? 사고 후입니까? 그러니까 피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상시 체계죠.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고 전 예를 들면 사고 후가 아니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사고 전에 상시 체계로 이거를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리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세워야 된다는 미리 얘기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 뭐 이런 기간은 안 넣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구축을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여건이 되면은 바로 만들어서 준비를 바로? 네, 하는 조례. 거로 이렇게. 그다음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돼 있고 5년이라는 건 상위법에 5년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상위법에? 네, 네, 네. 여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조 사망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조 1항 3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단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이게 처음 막 조례가 제정된 거라 이게 네. 관련된 단체가 어디가 있는지는 저희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네. 뭐 이제 협조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예예. 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호 의원입니다. 뭐 이정원 의원님이 7분 발언했듯이 정말 참 좋은 우리 조례안 같기도 하고 또 대부분 또 이정원 의원님하고 저와 같은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진작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이라고 하면 용어 정의는 아주 잘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미군 기지 주변에 사업을 여기 실은 우리 지역에 거주 주소로 돼 있지 않고 부득이하게 주소지는 딴 데 돼 있고 생활을 이쪽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미흡하게 좀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실은 우리 그 지역 주변에서 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서 피해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 주소지로 돼 있는 분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거나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극한적으로 좀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넓게 좀 이 조례가 좀 해석되지 않아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실은 미군 기지 주변에 대한 우리들이 훈련을 하거나 뭐 다른 기타 여러 뭐 이렇게 군 소음이라든지 뭐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피해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피해 보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는 돼 있대 거주지가 외부에 돼 있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좀 잘못 해석하면 그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되게 민감한 사항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이제 예견이 돼서. 근데 지금 이 조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온전히 담기에는 잘 아시지만 이 법이 국가 사무와 이게 좀 여기까지 좀 매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우리 발의해 주시는 이정원 의원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이 조례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 이제 위원회도 구성될 거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전 그동안에 많은 기타 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많잖아요. 그건 현재는 이제 국가 어떤 그 사무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좀 더 고민도 하고 또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을 좀 더 여기에 좀 녹여내서 뭔가 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에는 충분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실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 이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무를 범위를 확대할 거냐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그것까지 그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 같습니다. 정의 내용이 우리가 2조 2항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제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나옴으로써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불안 요소라든지 피해 보상을 받는 부분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건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의미만 해도 이 조례안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안심도 시켜드릴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계기 속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분쟁이 생길까봐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양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우리가 이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 할 게 실태 조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조례안을 이렇게 같이 이종원 의원님하고 이렇게 만들기 전에 많은 또 의견이 또 오고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우선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실은 우리 지역에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미응급지에 따른 불가피하게 우리가 좀 많은 소송이라든지 우리가 배상 절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부분은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이런 배상 절차 우리 소파 기준에 따라 배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건가요? 기존에도? 저희가 이전 예. 대상이 온다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좀 등한시하고 뭐 중앙정부나 국방부에 대한 떠미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파와 잘 협의해서 배상 절차에 따라서 우리 평택시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좀 줬으면 생각하는 바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잘 아시는 소파 지원 센터 내지는 소파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의나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어떤 행정 절차를 좀 이행한 거에 상당히 그 제한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좀 더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많은 부분을 더 관여를 해서 최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파라는 뜻이 우리 한미 주둔지 위 협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면 우리 암만 소파하고 협상해서 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우리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조례 내주셔서 이종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존경하는 이관우 위원님께서 좀 적절한 지적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조례를 참고해 보면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처럼 좀 어떤 폭넓게 다루는 그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 주소를 둔 그 사업주에게도 이런 범위는 좀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F-16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 만약에 거기 사업장이 있었던 사업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배상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범위에 대한 부분도 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추가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관우 의원님 보충 질의를 해보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임대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임대농이 이번에 피해 보상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그 농지주가 신청했습니까? 솔직히 농지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이번에 신청한 예, 거죠? 예. 그분들은 여기 주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평택에. 저기 주소가 평택으로 안 돼 있는 분이 한 8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가 그렇게 남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주소가 평택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만 주민에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임대농이 아니고 토지주가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마 수혜는 임대농이 가져갈 거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받아서 임대농의 뭐 또 배상 절차에서 또 이렇게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 임대농에게 그 보상이 되는 건지 배상이 되는 건지, 그건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양에 대한 거는 지주한테 갈 거고요. 작물에 대한 피해는 농사를 지신 분한테 아마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여기 2조 정의에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이란 주한 미군의 주둔 및 훈련 등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주둔으로 해서 이제 피해 보상이 일어나지는 부분은 제일 큰 게 이제 군소음인데, 군소음은 군소음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고, 가장 쉽게 예를 든다 보면 이번에 이제 전투기 추락 사고에 의해서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들이 있으면서 훈련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름 유출이나 이런 게 됐을 때 당연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 영업장에 만약에 그 기름 유출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쓰는 데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 이러면 그 사업장에도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영업을 못 하니까 그분이 평택시에 주소를 두던 안 두던 사업장에 영업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물에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범위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고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셔야지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둔이나 훈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인데, 이거를 과연 민간 위탁이나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여기에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도 소파나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조례를 기본적인 조례 틀 안에다 넣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정부나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지,
위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떤 부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하실 때는 그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 범위에서 어느 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지 보통 이제 조례에는 항상 이 부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만큼은 민간 위탁이나 어떤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일부 이제 신청서 작성이나 아니면 뭐 피해 내역 산출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정의 2조에서는 용어의 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용어의 정의거든요. 이게 피해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고 배상은 국가 사무 아닙니까? 그죠? 국가에서 할 이야기고. 실제 이 조례의 의미는 실제 그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피해 본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뭐 미군들이나 이런한테 건의하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이제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국가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추진이 돼야 되고 직접적인 배상이나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이분들이 배상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하고 자료를 그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그 피해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6조 사업에 보면 굉장히 폭넓게 여기에 만들어놨어요. 국가배상 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사실 권익을 위한 사업, 뭐 행정적인 측면 접근이 이렇게 됐겠고 또 그 지원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뭐 김명숙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명확하게 조례에 담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논쟁 말씀하시기에는 여기서도 또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여기 또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주한미군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및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제문화국장께서는 본 상정안들에 대하여 일괄의 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문화국장 김재일입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동의안 2건, 조례 1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44호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9-245호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수도사에 조성된 역사, 문화, 유적 체험 공간으로 2017년 4월 11일에 개관하여 현재 대한조계종 수도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 수탁기관인 수도사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체험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험관이 우리시 역사문화 체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평택 시티투어 사업은 관광지 간의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낮은 평택의 다양한 관광지 홍보를 위해 주요 거점 관광지를 계절별로 연결하는 계절 투어, 각종 축제, 행사, 이색 체험으로 구성된 테마 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어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252호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건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지침에 따라 평택시 예술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안전적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예술인 기회소득의 목적과 예술인 기회소득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통한 예산 편성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소득 및 재산 조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수령 거부나 과업 지급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의 경우 2023년 6월 28일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7월 18일에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예술인들에게 6주간의 공고를 거쳐 신청 접수 후 1차 지급 금액인 7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난간 그 민간위탁을 운영해 가가면서 우리 그 체험관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좀 평가는 한번 말 듣고 싶어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어떻게 지금 지난 우리 체험관을 운영해 가면서 실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 되온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있었나라는 그런 부분을 따로 토론할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또 관광부서에서 바라본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광과장입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2017년대 4월에 개관을 했고요. 큰 의미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체험관이 원효 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떠나면서 당항성 근처에서 잠을 자면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한 곳이 수도사냐 뭐 당항성이냐 어디 또 천안의 직산이냐 여러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원효대사 오도성지 학술 조사를 통해서 그 곳이 수도사라는 학술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체험관을 개관을 했고요. 현재까지 운영 경일관은 긍정적인 면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 것보다 그 시민들이 이 체험관을 통해서 그 반응을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원효대사가 깨달음 얻은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장소가 참 잘 어울린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박물관처럼 원효대사에 대한 서사가 적힌 공간으로서 미디어 등 연출 효과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어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었다 하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해설사로 배치로 해설을 전문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서 너무 좋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산속에서 하면서 역사를 배우고 조용한 공간으로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볼 때 역사적인 면하고 관광적인 측면 이럴 때는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원효대사 체험관을 개관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안내 표지판이 좀 찾기가 어려웠다는 내용이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보완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뭐 내용을 정확히 문제점도 잘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은 안내판에 대한 문제는 저도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템플스테이 그 체험을 하는 우리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수도사 스님이 그 전통 사찰 음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의 100%가 학생들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좀 뭐 초중고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초등학교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초등학생들이 많았고요. 또 저희가 지원 사고로 말고 수도사 자체에서 또 성인 프로그램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템플스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 역사문화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이런 템플스테이 수용 인원 우리 교육할 수 있고 체험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 체험관이 좀 좁아서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이런 템플스테이 이렇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우리 사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홍보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학생들이 참여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강좌를 통해서 또 문화 체험을 통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지역의 또 문화 역사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 문화라든지 그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함양시키고 학생들에게 많이 교육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템플스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더 관여 좀 하고 좀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이 프로그램 중에 무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무예무라고. 요거는 그 원효대사의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무예무라는 사상인데 모든 것에 집착을 끊어라 하는 원효대사님의 사상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횟수가 16회를 통해서
상당히 좀 참여 인원이 그래도 한 128명 정도 참여를 해요. 원인사의 참뜻을 좀 배우려는 의미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또 템프스테이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는 왜 1회만 했나 템프스테이를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들어서 아까 많은 문제점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 민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장점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점은 장점대로 좀 살려주시고 약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템플스테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잘 협력을 통해서 한번 기회를 더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왜냐면 저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평택 시티 투어를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리신 이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현재는 사실 그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 원칙상 그 시의 사무인데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바로 잡고 또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게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은 문화원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데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문화원 포함해서 관광 사업체 중에서 여행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풀어서 전문가가 운영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론적으로 이제 조금 바꿔보시겠다는 이야기신데 예, 예. 지금 제한 이유를 보면 관광지 간의 이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낮은 평택의 다양한 관광지 홍보를 위해 주요 거점 관광지를 계절별로 연결하는 계절 투어, 각종 축제, 행사, 이색 체험으로 구성된 테마 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민간 위탁 동의 가기 전에도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 작년까지는 저희가 관광지 를 중심으로 좀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 관광지를 주로 했는데 올해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짰습니다. 코스도 다변화했고 그래서 올해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좀 해서 더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관광지를 더 찾을 수 있고 외지 관광객도 평택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2022년도 상반기엔 좀 그랬겠지만 하반기에는 투어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변화를 줬을 때 많은 부분이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사 코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했고요. 체험이나 프로그램 같은 건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수요일 날 역사 코스 같은 경우도 당초에 토요일 날 하다가 수요일로 바꿨는데 저희는 좀 참여율이 저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45인승에 27명씩 평균 이용을 하셨고요. 연령대는요? 좀 연령대는 높지 40대 이상이 주로 했고요. 물론 가족 단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는 평균 30명 이상 이렇게 탔습니다, 버스를.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코스도 다변화하고 또 운행 횟수도 늘려서 저희 시 관광 자원을 좀 더 알리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전문성을 띈다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하면서 체험객들이나 투어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이제 민간 전문 업체에서 하게 되면 좀 잘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민간 위탁을 지금 이제 올리셨는데 수원시티 같은 경우엔 지금 코스 변경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수원이요? 네네. 예. 수원시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가기 전이라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 정해진 업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다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스를 잘 개발을 하느냐의 업무에 대한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직원 인력도 부족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해내기 위해서 민간 위탁으로 가는데 민간 위탁으로 가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나요? 예, 당연히 또 늘어나고요. 얼마가 더 늘어난다고 추계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는 보조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원 직원이 하고 있는데 네네. 그 인력을 민간이 하면은 그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민간 위탁했더라도 그 민간 위탁사하고 저희 시하고 코스는 상의를 해서 민간의 장점을 저희가 100% 수용해서 더 좋은 안을 이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시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간 위탁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자꾸 이제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민간 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말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가야지만 되는 부분인가라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간 위탁으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전반에 있어서 안의 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이제 인력이에요, 인력. 지금 제가 여쭤봤지만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가겠다라고 올린 게 이번 이 올린 동의안의 주요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도 하고 수긍도 가는 부분이지만 모든 게 민간 위탁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이제 또 코스가 바뀌고 처음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적극 반영해 주셔서 코스도 또 개발을 했고 그리고 평택시가 갈 데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도 많이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예산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수반되는지 이제 명시는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인력이 조금 더 있었다면 우리 부서에서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서 말 그대로 민간 위탁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보조사업비로 갔는데 보조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민간 위탁으로 가겠다 이래서 동의안을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생각을 하신 겁니까? 네, 자체에서 판단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인건비 증액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버스를 구입을 해서 트롤리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기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구하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 위탁을 고민을 했고요. 또 법률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죠? 계약 기간이. 예, 예. 한 달에 8번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한 달에 12번 정도 한 달에 생각하고 12번이요? 예, 내년에는 현재는 주 2회를 운행하는데요. 네, 내년에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회 정도 운행을 3회로 예, 예. 12번이네. 예, 예. 그래서 총 104회 104회. 계상을 했습니다. 빠지는 달이 있나요? 이제 혹서기하고 혹한기하고 음. 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인건비는 총 3명인데 우리 그 위탁금에는 그 2명으로 돼 있어요. 정규직은 여기 빠진 겁니까? 비정규직이 2명인가요? 관광 안내원하고 전담 인력 예, 안내원하고는 네, 지금 빠졌습니다. 1명, 정규직은 정규직은 운전 차량 관리이고. 관광 안내원은 1명이고요. 예. 전담 인력은 그 위탁사 직원 1명 이렇게 했고요. 운전 기사는 관광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요 인원을 창출해 놨습니다. 차량 관리 일시에 포함돼서 타시공구는 거의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네요. 거의 다 예, 대부분이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안 했는 데는 어디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수익 사업으로서 시가 운영하지 않고 또 다른 데는요? 다른 곳은 대부분이 민간 위탁하고 다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 예, 위탁? 예. 민간 위탁 운영 사례만 되는 지역만 넣어놓고 민간 위탁 안 되는 데는 안 넣으셨어요? 그 비교해서 같이 좀 넣어주시면 전국적으로 되는 데만 넣어주세요. 민간 위탁.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거의 다 자체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운행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김명수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 2010년도에 민간 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걷어들여 가지고 지금 공기관인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티투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민간 위탁으로 제일 먼저 갔던 시가 2010년도에 이거를 공기관으로 갖고 온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제 사항 평택 시티투어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실까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